자, 윤석열 당선자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또 총리 문제 또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 승부에서는 이 국무총리직 대체 어떤 직이길래 또 이렇게 이슈의 중심이 되는지, 총리의 자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역대 총리들은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항상 선두에 서서 열심히 소처럼 일을 해주시는 김수민 평론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잘 돌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실로폰은 왜 갖다 놓으셨어요? 오늘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네. 또 퀴즈입니까? 예, 네. 자, 일단 고문도구 같은 안 되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도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중에 기억나는 분들 있으시면 한 분씩 말씀 주세요. 진 작가님부터. 아유 국무총리 하면 딱 둘만 생각나지 않나요? 누굽니까? 뭐 JP하고 이해찬. 이해찬. 뭐랄까 그 총리로서의 그 존재감이 있었던. 그렇죠. 한 예. 두 분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JP를 꼽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능구렁이잖아요, 그냥. 예,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고 우리 김 둘 소장님.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자, 우리 김 소장님은? 예, 저도 김종필 총리를 꼽고 싶은데요. 6개월 동안 안 됐던 과정도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IMF 이후에 무너졌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물들을 많이 첨거를 했고, 되게 보수적인 인물들이고 박정희 시대 때 인물들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다 수용을 하면서 어쨌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어린 나이에 지켜볼 때는 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 총리로서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그림. 자, 여기서 우리 또 김수민 평론가께서 퀴즈를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일단 역대 국무총리들을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준비한 퀴즈입니다. 오늘은 난이도 조절을 해달라고 제작진이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좀 낮췄습니다. 아니, 낮췄습니까? 내가 사실은 이제 물 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려고 대본을 미리 봤거든. 그랬는데 문제는 현장 출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퀴즈는 원고에 퀴즈는 빠져 있죠. 원고에 없다. 예, 제 원고에만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이 되면 총리를 두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 정치사에는 이미 총리를 두 번 했던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두 번 했던 분들. 네, 예. 다음 중 총리를 두 번 역임한 인물이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 누구일까요? 1번. 1번 김종필, 이거는 2번 고건, 음. 3번 장면, 4번 허정, 예. 5번 백두진. 너무 어렵다. 장면 허정까지 가요. 이름이 두 자이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정답 김종필. 김종필! 땡. 아닙니다. 김종필은 저희 나 상공 때 저번에 쇼. 했지. 총리 했고. 그렇군요. 예. 박정희 정부에서 한 번, 네. 난이도가 김대중 낮다는 말로 정부에서 상처를 주셨어요. 제가 볼 한 때는 장면. 장면. 여기서 틀린 장면을 보십니다. 갑자기 아재의 향기가. 예, 아재의 향기. 네. 자, 설명해 주세요. 정답은? 네, 2번 고건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한 번씩 이 총합 두 번 총리를 했고요. 예. 허정 전 외무부 장관입니다. 예. 총리가 아니고 이승만 정부에서 1952년에 총리 서리를 맡았고요. 예. 네, 이승만 정부가 좀 총리 서리 이런 인물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4.19 직전에 예. 외무부 장관 겸 수석 국무위원을 음. 맡아서 4.19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예. 4번 허정 전 외무부 장관은 두 번 국무총리를 한 인물이 아니고요. 예. 5번인 백두진 전 총리도 좀 특이한데 이승만 정부에서 총리를 했었고 아하. 박정희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군요. 그래서 다들 예. 보면 두 번씩 총리를 하신 분들이 한 정부에서 두 번 한 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 두 번을 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다른 대통령에서 두 번씩이나 총리를 했었다. 그게 무난하다는 얘기죠. 예. 본투비 총리예요. 알겠습니다. 영원한 이인자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국무총리의 권한과 또 이 책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헌법상에 규정된 총리라는 자리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을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헌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일단 국무총리는 국회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국회.
네,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정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권리이기도 하지만 요구를 받을 때 반드시 출석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임명될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회가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하거나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대통령 탄핵하고는 요건이 달라서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가결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역대 총리 중에서 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거나 탄핵 소추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의 임무는 무엇이냐?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할한다.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찾아보면은 부서라는 좀 낯선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할 때는 이 서류로 해야 됩니다. 서류로 해야 되는데 주서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서명 예, 결재를 할 때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국무총리가 부서명을 한다, 부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을 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를 하지 않을 때는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총리 시절에 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때보다 더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의할 수 있고요. 예. 대통령이 권리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1순위가 국무총리입니다. 이제 헌법 86조에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하기 때문에 이제 늘 말하는 우리 책임 총리제 하면서 이제 권한을 분리해서 이제 대통령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해도 요거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총리 역할 자체가?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듣는 범위 안에만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총리의 자격으로 보면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잘 하시더라고요. 점검.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건 아니고 각부 장관들이 그런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예. 자,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더 이상 얘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각 부처의 현안들을 꼼꼼하게 알고 있는 다음에 장관들이 국무회에 들어왔을 때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 못하면 이제 호통치고 이러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부처의 현안 장악 능력이 올라가면서 국무회의 자체가 좀 활기롭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런 점검의 역할이 좀 컸던 것 점검의 같습니다. 역할. 예. 자질이라면 진 작가님은 어떤 게 또 필요한 자질이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총리가 사실 존재감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누가 총리지? 그다음에 가끔가다 뉴스 보면서 이분이 총리였지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고 존재감을 가졌던 게 힘든 게 이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밑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거나 이러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굳이 역할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각부를 잘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 사안 저 사안에 대해서 뭐랄까 각 부처 간의 갈등이라든지 조율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역할,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수민 평론가? 그래서 뭐랄까요? 그 네. 총리가 바람직한 역할 뭘까요? 책임 총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권한을 좀 해서 좀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좀 이해찬 총리가 그래도 조금 권한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저는. 이상적인 총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인데 국무총리란 직책이 있다는 거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국회와의 소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예,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 참고로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오스트리아는 이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어지간하면 그냥 승인을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그 제도가 꼭 개헌을 해서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한국 현행헌법에서 그런 통치가 가능할 가능하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무총리의 자질은 대통령 자질하고 거의 비슷하다. 비상시에 그 국가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또 받쳐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도 저의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또 이쯤에서 또 잊을만 하면 퀴즈 두 번째 문제를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새로운 대통령이 첫 총리를 지명할 때는 그 총리의 고향이 관심을 모으고는 했습니다. 예, 고향. 네, 다음 중에
1987년 민주화 이후 각 정부 첫 총리의 아하. 고향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곳은. 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조금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하시네요. 이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제작자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고향 지명뿐만 아니라 이름. 해당 총리의 이름까지 같이 아하. 검명을 하겠습니다. 1번 황인성 총리 전북 군산, 2번 한승수 총리 강원 춘천, 예. 3번 고건 총리 서울, 예. 4번 김종필 총리 충남 부여, 네. 5번 정홍원 총리 경남 하동. 네. 자, 신 작가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직관적으로 맞춰주세요. 김 소장님도 3번 고건. 3번 고건 아니고요. 자, 2번 한승수. 한승수 강원 춘천이 배출한 총리 맞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자 네. 정답은 답은 1번 김영삼 전부 첫 총리죠. 황인성 전 총리의 고향은 전북 무주. 아 이거는 너무하다. 무주라니. 황인성 전 총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민주당 계열이 아니고 아, 민정당 계열로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전북이잖아. 전북이 무주 쪽이 예. 이쪽이 좀 그쪽 그 당시 여당 표가 좀 많은 편. 군산과는 정말 다른 곳이죠. 무주는 그죠? 예, 예. 무주 구천동도 있고. 네, 그리고 예. 2번 강원 춘천은 한승수 전 총리 예. 이명박 정부 때죠. 그렇습니다. 3번 서울 고건 전 총리가 사실 전라북도 쪽 연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태어난 고향은 서울이다라고 하는 아. 것이고요. 제가 지금 고건 총리 인척이 전북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아하. 그래서 고건 전 총리가 전북 이미지 때문에 호남 인사다라는 인식이 또 한편으로 강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함정 삼아서 좀 넣어놓은 문제였고요. 예. 한명이라도 빠진 게 영광입니다. 4번 충남부여는 김종필 총리의 고향이고 예. 5번 경남 하동은 박근혜 정부 첫 총리인 정홍원 총리 고향인데 보통 보면 영남 출신 총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 많지 보통 않다? 대통령들이 고향이 영남이다 영남이기 보니까. 때문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좀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에 안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 호남 이쪽 출신들 총리가 좀 눈에 띕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렵다. 토마스만님은 질문이 너무 지역적이다. 대개는 지역적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역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항의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잘 항의해 주신 시선에서는 분은 자, 커피 김수미 쿠폰 평론가의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요? 여러분들의 시선에서는 지역적이겠지만 제 예. 입장에서는 직업적입니다. 아,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자, 이제 초대 총리가 이제 한덕수 후보자인데 역대 정부 첫 번째 총리들의 면면 간단히 좀 짚어주시면 어땠습니까? 네, 노태우 정부는 이현재 전 서울대 총장을 첫 총리로 임명을 했는데 이현재. 네, 예. 그러니까 관료 출신도 아니고 군인 출신도 아니고 의원 출신도 아닌 서울대 아. 총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예. 문민화를 상징하는 인사였다. 그렇군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가 황인성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인데 관선 전북지사를 지냈고 호남 출신 인사 지역 안배 성격이 있었는데 다만 이분도 이제 그 전에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군인이었고 관료였다라고 하는 이 점은 또 그 당시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는 이제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를 총리로 지명을 했고 DJP 연합의 산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총리실의 기능도 강화가 되고 좀 책임 총리에 가까웠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는 고건 전 국무총리였는데 당시 어떻게 보면은 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파격 인사들을 기용하는 동시에 국무총리는 좀 안정감 있는 인사를 하자 이런 컨셉트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는 한승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첫 기억납니다. 총리였는데 예. 특별한 대통령과 인연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경제 외교 분야의 장관을 역임했다라고 하는 이 이력이 좀 중시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중립적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법조인이 선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인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첫 총리를 했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가 발탁이 됐고 2년 8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웁니다. 그렇군요. 이제 총리가 이제 첫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총리 임명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헌임문 기간이어서 순탄했었나요? 아니죠. 네, 임명동이 이제 노태우 정부하고
김영삼 정부는 여대 야소였기 때문에 예. 첫 총리를 임명하는데 뭐 수월해서 대통령 임기와 함께 총리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근데 여소야대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시련이 시작됩니다. 김종필 총리가 인준이 안 돼서 6개월 동안 총리 서리 신분으로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대북 송금 특검법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요구를 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총리 인준하고 처리를 했던 적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한승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몇몇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또 당시 정부의 조직 개편안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을 하다가 이때는 또 여소야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래서 좀 한 달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첫 총리 후보자가 탈락을 하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죠. 예,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이낙연 전 총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출범하고 정부 출범 이후 21일 만에 임명이 됐는데 인수위가 없었던,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출범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면 뭐 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역대 사례를 봤을 때 한덕수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오는 추가 의혹을 봐야겠죠, 일단은. 추가 의혹을 봐야 되겠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을 받은 게 2007년인가요? 15년 전이란 말이죠. 그 15년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별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사실 여러모로 볼 때 뭐 자기들 정부에서 한때 총리로 세웠던 그분이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약간 국민 통합의 분위기에도 맞고 그래서 딱히 그 비토를 놓을 만한 그 명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 소장님. 저는 도덕 검증보다 오히려 정책 검증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을 떠나 계셨기 때문에 예. 지금의 트렌드, 뭐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를 민주당이 좀 집요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역대 국무총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총리하면 또 이제 대선 후보랑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퀴즈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오늘의. 네, 다음 전직 국무총리 중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서 예.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몇 명인가? 아, 이거 새로운 문제 명이야. 유형이네. 새로운 문제 유형이에요. 예, 네. 요거는 주관식인 것 같기도 하고 객관식인 것 같기도 하고. 보기로 제시되는 4명 중에 몇 명인가입니다. 예. 이회창, 김종필, 이한동, 이해찬. 예. 잠깐만 이회창, 김종필, 예. 이한동, 이해찬. 해찬 네 분 중에 나중에 대선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셨던 분이 몇 명인가? 저는 3명. 3명. 3명!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심지어? 네. 깜짝이야.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서 예, 그만두고 나섭니다. 네. 총리직 이전에 올랐던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두 명? 2명입니다. 예, 2명. 네, 마지막에 예, 재수해서 진작까지 맞추셨고. 자, 2명 예. 누굽니까? 그래서 이회창 전 총리. 이회창. 네, 이분은 3번 대선에 출마를 해서 이름을 그렇죠. 투표용지에 올렸었고요. 예. 김종필 전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에 1987년 네, 총리직을 최종적으로 끝내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대선 도전을 했었지만 당내 경선을 경선에서 떨어졌죠. 통과하지 못했었죠. 예. 아니 김종필 총리는 3공화국 때 총리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사퇴하고 나서 대선에 나간 거니까 총리 이후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3명이 맞네. 예. 맞죠? 3명이 맞네. 진짜 맞네. 제가 문제 출제- 총리직을 완전히 그러니까 다 끝내고 나서 의도는 끝내고 네. 나서 바로 네, 다 모든 끝내고 나서 2번 바로. 했다면 2번 예. 다 김수영 끝내고 평론가의 나서 전화번호는요. 드디어 항의 문자를. 복수정답 논란에 예, 휘말리게 복수정답 됐습니다. 논란인데. 이게 이제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 쓸데없이 이렇게 난해하게 만드는 한국 그 입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예, 근데 준비 열심히 해주셨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자, 약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자, 일단은 역대 국무총리들의 대선 도전 역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설명 좀 짧게 해주시면. 네, 예. 대선 주자가 귀했던 정부가 있고 흔했던 정부가 있는데 예.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선 주자 국무총리가 귀했습니다. 보통 이제 관료형으로 임명을 한다거나 이미 대선에 많이 나갔던 뭐 몇 번 나갔던 분들이 임명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대선의 산실은 역시 김영삼 정부 국무총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가 있고 그리고 대선 최종 후보는 아니었지만 이홍구 전 총리, 이수성 전 총리 맞아요. 등이 다 대선
주자가 됐었죠.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건,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대선에 도전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도전을 했었습니다. 다만 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라는 징크스는 아직 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차후 총리를 누가 깰 수 있을지는 봐야겠고. 자, 일단은 역대 총리들 이름 좀 새롭게 짚어봤는데요. 짧게 앞으로 윤석열 차기 정부가 배워야 할 점 뭐가 있을지 한 10초씩 짧게 말씀드릴까요? 15초씩? 진 작가님. 어쨌든 뭐 일단 내각을 꾸리는 게 중요하니까 예. 좀 합리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잘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님은? 예, 총리 역할보다는 당선자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김수현 평론가 마무리 발언. 15초? 네, 책임 총리라고 일단 당선자 공언을 했는데 이것은 예. 대선 때 공언했던 것이기도 하니만큼 예. 이런 약속은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국민들의 또 열망과 또 눈높이에 맞는 그런 총리가 또 선임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총리 탐구 생활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 우리 김수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